하려는 그 제품 포지션 맵을 갖다가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휴대폰 평가하는 특성이 어떤 게 있어요? 휴대폰 특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빨리 뭐 작동된다? 화면이 크다? 뭐가 있나? 고장이 덜 난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제품 속성들 같은 브랜드를 쫙 평가하는 그게 이제 애트리뷰트 베이스드 메소드고, 시뮬레이트 베이스드 메소드는 뭐냐면은 각 제품 간의 상대적인 유사성을 평가한 데이터를 가지고 포지션 맵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하고 그러니까 삼성하고 그 휴대폰이 뭐 LG 거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애플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세 개밖에 없으니까 삼성하고 애플을 얼마나 가깝냐, 삼성하고 LG가 얼마나 가깝냐, 이 가까우면 가깝고 먼 걸 갖다 평가해 가지고 그래서 포지션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뮬레이트 베이스드 메소드인데, 그래서 먼저 애트리뷰트 베이스드 메소드가 여러분 조인트 프레퍼런스 맵,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애트리뷰트 베이스드 메소드를 방법을 그리는 방법을 갖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트리뷰트 베이스드 메소드를 시행하는 절차는 뭐냐면, 넘버 원, 시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상표들과 그 상표들을 평가하기 위한 제품 특성을 확인합니다. 뭘 확인한다고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브랜드, 총 브랜드하고, 그리고 그 브랜드를 평가하기 위한 속성도 있잖아요. 5개든 6개든 뭐 특성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표 고객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평가 자료를 주는 겁니다. 여기 평가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S 에어라인, 미국의 항공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항공사 3개 아니고 5개, 뭐 6개 더 많을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항공사 를 갖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 서비스의 그 평가 돌아갔다 보고, 편의도 얼마나 편리하냐, 시간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며 얼마나 친절하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하는 특성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시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S 에어라인 외에 항공사 많겠지.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특성도 뭐냐면은 얼마나 편리하냐, 서비스가, 그죠?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얼마나 친절하냐, 중요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3개, 10개 가지고 더 적을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각 브랜드를 갖다가 평가하는 특성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게 뭐 5점, 8점, 3점, 10점 척도 같아요, 그죠? 그래서 10점 척도를 가지고 각 특성 관점에서 각 브랜드를 갖다 평가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애트리뷰트 베이스 메소드의 시행 절차의 인풋 데이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애트리뷰트 베이스 메소드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준다 하면은 그 브랜드들 쫙 옆에 나열해 놓고, 그 브랜드를 평가하는 특성을 쫙 써놓고, 그 특성 관점에서 그 브랜드 갖다가 가장 잘하고 있으면 10점, 못하고 있으면 1점 해가지고 점수를 갖다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인트 프레퍼런스 맵의 가장 인풋 데이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인풋 데이터가 그러니까 들어왔다 하면은 이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냐면 팩트 아나리시스. 팩트 아나리시스는 뭐냐면은 요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 팩트 아나리시스 설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팩트 아나리시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소비자를 갖다 이렇게 소비자한테 평가를 시켜봐요. 평가시키니까 그 사람이 뭐 제일 잡다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크기도 중요하고, 뭐 다음에 뭐 무게도 중요하고, 뭐 다음에 뭐 사이즈도 중요하고, 별 이야기 다 해요. 근데 그 많은 걸 갖다가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다 우리가 다 볼락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 묶어가지고 중요한 뭘 하나 묶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라든가 또는 크기라든가 이런 것 다 하나 묶어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크기라고 하나 묶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캐테고리 갖다 그 전체 특성을 갖다 대변하는 큰 어떤 그런 특성을 갖다 잡아내는 거, 그게 바로 팩트 아나리시스입니다. 요인 분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팩트 아나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다음에 시뮬레이터 배수도 무슨 시뮬레이터 배수 이게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인데 시판되고 있는 상표들을 확인하는 건 똑같고 그다음에 설문을 통해 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아메리칸하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얼마나 유사하냐? 12죠 당연히 그죠?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6점 정도 되고 US 에어라인은 2점 정도 유사한 정도가 2점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브랜드 간의 어떤 그런 유사한 정도를 갖다가 자기 브랜드는 10점이고 당연히 그죠? 다른 브랜드하고 그 유사한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이걸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에 통해 넣어가지고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데 그게 이제 아까 이 그림 맵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80년대 처음 우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그 광고 대행사들이 기업들 대상으로 광고에 사용했던 MD에서 사용하는 어떤 제품 포지션 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사례를 하면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저렇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저렇게 설명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 사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닛산 인피니티의 G20라는 제품 포지셔닝 사례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좀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성공했죠, 그렇죠? 성공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어떤 전략을 택했냐면은 고가 자동차하고 저가 자동차를 갖다가 브랜드를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가져갔습니까? 다르게 가져갔습니까? 같이 가져갔어요? 아니면 각기 다르게 가져갔어요? 다르게 가져갔죠. 예를 들면은 혼다라고 하면 일반 자기네 소형차는 다 혼다잖아, 그죠? 혼다인데, 근데 고급차는 혼다라는 말 절대 안 썼습니다. 얘들은 고급차는 뭐라고 썼어요? 아큐라 씁니다. 아큐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큐라는 말을 쓸 때 그 아큐라는 말이 혼다에서 나왔다는 말을 절대 일체 안 나오게 만들고 소문도 안 나게 만들었어요. 완전 독립적인 어떤 그런 전략을 가졌습니다. 도요타는 어떻습니까? 도요타? 중소형 브랜드는 뭐 코로라라든가 뭐 터스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고급 브랜드 어때요? 도요타 뭡니까? 도요타. 도요타 뭐 있어요? 렉서스 있잖아, 렉서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렉서스가 도요타라는 브랜드 알아요, 몰라요? 알 것 같은데, 근데 도요타에서 절대 자기들 공식적으로 렉서스는 도요타라고 거라고 이 얘기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고가하고 저가를 또 완전히 분리시켰거든, 시장을 갖다가. 이해됩니까? 예. 인피니티는 뭐냐면은 그 3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G20라는 브랜드를 갖다 시장에 내놨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순서도 뭐냐면, 혼다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도요타 들어갔고, 닛산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닛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일본에 사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성공하는 정도는 뭐 렉서스가 가장 성공했죠. 그죠? 렉서스, 그죠? 그리고 뭐 아큐라 정도, 그죠? 훨씬 더 성공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고가 전략을 택한 게 이제 미국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제품 포지셔닝 전략인데, 닛산은 이 세 개 기업 중에 가장 후졌습니다. 가장 매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초기 판매가 뭐냐면 매우 부진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닛산의 경영진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G2의 재포지셔닝을 시작합니다. 재포지셔닝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지셔닝 위치를 바꿔보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비자한테 그래 보니까 이게 현재 이런 포지션이 나타나는데, 이 포지션은 자기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재포지션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후지냐면은
닛산 인피니티는 도요타 렉서스보다도 약 5만 대 정도 덜 팔렸습니다. 5만 대. 도요타 렉서스 잘해요. 렉서스. 그죠? 렉서스가 팔리는 것보다도 5만 대가 덜 팔렸어요. 그 정도로 일본의 3대 메이커인데 일본 내에서는 잘 나가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결코 잘 나가지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잘 못 나가니까 이걸 갖다 포지션을 바꾸려고 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뭔가 소비자한테 잘못 전달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우리가 재포지셔닝 하는 것 같다. 포지셔닝 갖다 리포지셔닝 시키자. 리포지셔닝. 재포지셔닝 시키자. 라고 전략을 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리포지셔닝 시키려고 하면은 현재 어떻게 파악되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지. 현재 G20가. 그죠? 렉서스라든가 또는 도요타의 아까 아큐라라든가 혼다 아큐라라든가 도요타 렉서스보다도 달리 어떻게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파악하고 있는가 중요한 그걸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은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 25세, 35세 가정에 약 5만에서 10만 불 정도에 되는 소득 가구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인트 프레퍼런스 맵을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얘기냐면 클래리타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인구 통계적 심리적 이게 무슨 얘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미국에서 클래리타스 데이터베이스가 클래리타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